전문가 110명에게 물어봤대요. 저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연구원들한테 내년에 많이 오를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년에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재건축 정비사업이 33.6%, 도심재생, 재개발 재건축을 3명 중에 1명이 뽑았다라는 겁니다. 내년 부동산 투자하려면 정비사업 주목할 만. 자, 왜 그러냐면 일단 흐들이 낮아지면서 151만 가구가 재건축길이 열린다. 이런 거죠. 지금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151만 가구 정도 되나 봐요. 예, 그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지 재건축을 스타트할 수 있는데 그 안전진단 흐들이 이제 1월부터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것들을 우선 추진할 거다. 그중에 안전진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이 항상 이슈가 될 건데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이걸 대대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정부도 눈치 봐야죠. 어차피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서 푼다 하다가 미루다가 드디어 1월 달이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 큰 수혜죠. 이런 거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지. 새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거 사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데보다는 덜 떨어지고 올라도 더 오를 것이니까 실거주고 집을 꼭 사신다면 이런 쪽에 주목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사요? 뭐 이게 아니라 그죠? 올림픽 선수촌이나 목동 그다음에 상계동까지 이 세 곳이 최대 수혜가 될 거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올림픽 선수촌이랑 목동 상계동이 재건축 직행하게 된다. 안전진단 바로 통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올림픽 선수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 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이제 그러면 30년 지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갖고 재건축이 바로 되는 거냐? 그런 것 같네. 그래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돼갖고 지구 지정되고 속도 막 내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단체로 이주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일단 지구 지정되고 이주하려면 도대체 몇 년 걸리는 거야. 최소 뭐 5, 6년 걸리는데 5, 6년 뒤에 이야기고 다음 정권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야, 해보는 소리. 이런 거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출줄이 맨날 나올 거 아니야. 목동 몇 단지 안전진단 통과, 지구 지정 환호, 매물 들어가, 중개소 문의 늘어, 막 이런 거 기사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상계동도 목동 따라간다. 뭐 몇 단지 안전진단 통과. 뭐 그러면서 주인들 및 매수자들 문의 늘어. 매물 줄고 호가 올라가. 뭐 이런 이야기나 뻔하잖아 이거. 그치? 내년 상반기에 줄줄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투자하려면 정비사업을 주목할 만하다. 임기 내 270만 원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지만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는데 자, 임기 내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계획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임기 내에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은 5년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빨라야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지구지정 해봐야 이번 정권에서 입주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 만렵이나 다다음 정권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씨를 뿌리는 거지 이 정권 내에 공급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사실 이번 정권 2년, 3년차 되면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 정권에서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에서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고 특히 지난 정권 초기부터 재건축 씨를 말려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집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착공하고도 3년, 뭐 4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지정하고 나면은 빨라야 10년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길게 보셔야 되고 아주 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잘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하락이 한번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마상을 데미지를 심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거주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실거주 수요가 많은 곳에다 해야지 그나마 떨어질 때도 데미지가 적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거주나 아주 장기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전문가 110명에게 물어봤대요. 저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말고 건설 뭐 연구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연구원들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재건축 정비 사업이 33.6%, 내년에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내년에 많이 오를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년에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도심재생, 재개발, 재건축을 3명 중에 1명이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거를 밑에다가 깔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토지가 많네. 토지가 27.3%. 와, 토지는 현금이 많아야 되고 장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토지 꼬마 빌딩 있는데 이게 대출이 많이 수반이 되는 상품들인데 내년에 이게 아마 금매 나오는 걸 사라 이런 이야기겠죠. 설마 신규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금매가 나오거나 경매 나오거나 이런 거를 사라는 이야기겠지. 설마 꼬마 빌딩은. 네. 아파트 신규 분양 12.7%, 오피스텔 2.7%, 없음. 이게 중요해요. 없음. 없어요. 뭘 뭐 투자를 해요. 가만히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10%, 10명 중에 1명. 이렇게 있네요. 굳이 한다면 정비사업, 그 다음에 토지 꼬마 빌딩, 아파트 신규 분양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이랑 서울에 붙어 있는 요지들 있잖아. 그런데 신규 분양이나 정비사업, 이런 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꼬마 빌딩 뭐 지금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뭐 월세 받아서 이자는 못 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내년에 나오겠지. 뭐가? 경매로 많이 나오겠죠. 토지도 지금 물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뭐, 예, 대출 많이 받아갖고, 예, 꼬마 빌딩이나 토지, 대출 많이 된다. 70% 된다, 80% 된다. 그래갖고 빌렸는데, 그때 2%대, 3%대, 이렇게 빌렸어.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월세 받으면 이제 이자는 좀 갚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6%, 뭐 7% 이제 막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자를 내려고 그러니까 월세 받아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리가 그렇게 갑자기 급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안 된다.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블루칩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주택이 꼽혔다. 그 블루칩은 우량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대상주택은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제일 먼저 수혜를 보는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윤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 호 공급 정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다. 270만 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 지정을 하려면 지구 지정 전에 해야 되는 안전 진단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전 진단 기준을 너무 빡세게 놨어. 2018년 이후에 너무 빡세게 해놔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그래서 안전 진단 통과되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안전 진단 기준부터 푼 거예요. 이걸 풀어야지 지구 지정되면서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열심히 해야죠.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그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유값이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르냐면 암소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암소를 사서 우유를 많이 짜서 팔아야 되잖아요. 암소 가격이 오르고 암소 가격이 올라서 더 이상 못 사게 되면은 암송아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망고쌤은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 자, 그러면 우유값이 내리면 제일 먼저 뭐가 가격이 빠질까요? 암 송아지 가격부터 폭락하고 그 다음에 암소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유는 아파트고요. 암소는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 송아지는 비주택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값이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빠집니까? 그쵸. 비주택부터 제일 먼저 빠지고 제일 힘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반등을 할 거니까 눈여겨봐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윤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자, 25일 서울경제가 건설주택 포럼, 건설주택연구원과
국내 부동산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는 거야. 나는 안 왔어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예. 응답자의 33.6%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꼽았다. 토지를 추천한 전문가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꼬마 빌딩, 지금 꼬마 빌딩, 아직도 꼬마 빌딩 되나 이게? 응? 사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데 현금 많으시면 금매 나오면 사시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파트 신규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있는 걸 받아야겠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을 하니까 아무래도 안전 마진이 그나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받아야 된다. 가운데 핵심 지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10% 이게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10%가 분양권이나 꼬마 빌딩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뭘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부가 임기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어쨌든 정부가 한다고 했으니까. 통상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면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도 뭐 사라냐면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핵심 지역을 사라는 이야기잖아. 핵심 지역을. 핵심 지역. 여기다가 일기 신도시도 막판에는 바람을 불 거야. 그래 펌핑을 해야 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펌핑을 해야 돼. 그리고 상계동 이런 데를 이제 펌핑을 하겠지. 그래서 윤정부가 펌핑을 할 거니까 그런 거가 많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올라도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판단은 차지하고 시장보다는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많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택을 구입할 투자 적기로는 2024년 하반기를 30% 일단 금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금리 향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2023년 하반기는 금리 하락에 초입이 되지 않을까. 초입이나 조금 더 진행이 돼 있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 정부 예상이 1.6%잖아요. 지금 금리가 3%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열심히 벌어서 16,000원 벌어서 3만 원 넘는 이자를 낸다? 그게 오래 갈 수 있냐 이거죠.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반등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지역마다 속도가 다를 거다. 올라오는 시기가 다를 거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친구 열심히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상반기가 20%. 그러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한 1년 전으로가 50%네요. 50%. 50%는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한 1년 지나고 나서 사세요. 이런 이야기고 2023년 상반기가 무려 13.6%가 있네. 2023년 상반기는 금리가 그때는 최고점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보는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안전진단 허들 151만 가구 재건축길 열린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단지. 다음 달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구조 안전성 비율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불편해? 근데 집이 튼튼하지? 그럼 사러. 이게 지난 정권이었고 이번 정권은 집은 튼튼한데 많이 불편하시죠?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이게 이번 정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구조 안전성 비율인데 이게 30%라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문제는 뭐냐면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는데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안전 진단 기준을 뒤집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냥 재건축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어. 그냥 무조건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씨를 아예 말려버린 거야.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효과가 5년 6년 뒤에 도심의 공급이 매우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둔촌중흥 아파트도 분양하고요. 진주 미성 코로바도 곧 분양하고 서울의 정비사업이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왜 분양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자, 그것도 규제 때문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 그래갖고
야, 니네 집 재건축하면서 10억 올랐네? 다른 집들은 5억 올랐는데? 그러면 재건축으로 5억이 오른 거잖아.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 입주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걸 완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난데만 초과이익 환수 비대상이고 그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난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야. 라고 하니까 전부 다 2017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려고 밀어내기 관리처분을 한 거야. 그 여파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처분 인가 나고 이주 철거하고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장이 그걸 또 분양을 못하게 되게 막았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설계가 어떠네 저떠네 그러면서 예쁘게 설계하면 50점으로 해줄게 그래 놓고 막상 갖고 나면 안 돼. 계속 안 돼. 빠꾸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바뀌면서 분양을 승인을 타닥타닥 해주니까 갑자기 분양이 늘어났고 둔천주공도 분양하고 진주미성 코로바도 분양하게 되면서 이 분양한 게 2년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면 강남권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규제 때문에 밀어내기 관리처분 인가를 해서 후에 폭풍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으로 확 풀어주잖아. 확 풀어주면 이제 10년 뒤에 7년, 8년, 10년 뒤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 거야. 도심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고 이런 거는 이번 정권 내 또는 다음 정권 초반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70만 원을 공급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적정성 검토를 조건부로 변경했다. 안전진단 예비 1차, 2차 하는데 2차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차에서 대부분 탈락했거든.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기준은 완화가 되면서 지구 지정이 될 건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2차에서 다 막혀가지고 탈락한 단지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목동에서 이제 6단지는 통과가 되는 걸 보고 9단지, 12단지가 넣었나? 9단지, 12단지가 넣었어. 정밀 안전진단을 2차를 넣었어. 그랬더니 똑 탈락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머? 6단지가 되길래 우리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정밀 안전진단 2차를 넣으려고 대기하던 사람들이 다 안 하는 거지.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어차피 집이 튼튼하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넣어도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 정밀 안전진단 대상인데 서류를 계속 안 내는 거야. 서류를 계속 안 내가지고 계속 미루는 거지. 왜? 다음 정권에서 그걸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풀어주니까 서류 내고 착착착 진행을 하겠죠. 그게 목동입니다. 목동. 근데 그 정밀 안전 2차가 조건부 사실상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1차 통과하는데도 거의 다 바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초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목 규제가 남아서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올림픽 선수촌은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정밀 안전진단 1차 통과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난 정권 기준으로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스테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스테이 하고 있었는데 1월 달이 되면은 정밀 안전 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가 되고 2차 정밀 안전 진단도 면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2차를 미리 넣을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1월 달 되면 바로 넣겠죠? 그래서 구청이랑 협의하고 서울시랑 협의하고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바로 면제해 가지고 바로 지구 지정이 되던가 그런 수순이겠죠. 이제 정밀 안전 진단 2차가 보통 5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그만큼 대폭 축소가 되는 겁니다. 지구 지정되는 기간이.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둔천주공이랑 기ля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어요. 5,500세대예요. 둔천주공이 12,000세대고 올림픽 선수촌이 5,500세대인데 여기 두 개가 재건축이 되면 2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웬만한 신도시만 한 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둔천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보레온 당첨돼가지고 계약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일주일 안에 올라갈 거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보면 지금 적정성 검토 진행 또는 앞둔 단지들, 이 단지들은 그냥 지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이 단지들을 쭉 보면 목동, 상계주공, 예, 목동, 올선, 예, 상계주공 여기가 이제 바람이 불 거다. 근데 여러분 올선이나 목동하고 상계동만 호재가 아니라 저 강남의 중층 단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호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가족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